복사 평형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사실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Y축은 복사 에너지 색이고 X축은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파장이 짧은 순으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가 있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넓은 스펙트럼 영역의 복사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서의 복사 에너지 세기를 살펴보면 감마선 X선은 이 정도의 세기, 자외선은 이 정도의 세기, 가시광선은 이 정도의 세기, 적외선 영역은 이 정도의 세기, 전파 영역의 세기는 이 정도의 세기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특징은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다양한 파장 영역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각각의 영역 중에서도 가시광선에서 가장 강력한 복사 에너지 세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제 태양 에너지의 스펙트럼이 이 정도 되는데 지표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 스펙트럼은 그보다 적은 에너지만 지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 부분은 도달하지 못하고 그보다 적은 에너지만 지표에 도달하는 쪽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는 다양한 전파선이 나옵니다. 감마선과 X선 지구 대기, 그러니까 열권에서 산소 원자 또는 질소 원자에 의해 흡수가 되고요. 자외선 영역의 경우에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의해 흡수가 됩니다. 가시광선의 영역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고요. 적외선 영역의 경우에는 구름, H2O 같은 온실 기체에 의해 흡수가 됩니다. 전파 영역의 경우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지구로 도달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구 대기에서의 방해로 인해서 실제보다는 적은 에너지가 지표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지구 복사 에너지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Y축은 복사 에너지의 세기, X축은 파장이 되겠고, 그렇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와의 다른 점은 적외선 영역에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 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근원은 어떤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지구가 데워집니다. 데워진 지구 역시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데워진 열을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우주로 방출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데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 부분은 우주로 방출되지 못하고 흡수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를 또 오른쪽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도 살펴봤듯이 적외선 영역의 경우에 지구의 대기 온실 기체에 의해 흡수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온실 기체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는 현상을 겪게 되고요. 일부 적외선 영역에서 나갈 수 있는데 그 일부 영역은 여기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적외선만이 우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 부분을 대기의 창을 통해 나간다고 해서 대기의 창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이 온실 기체 그 경우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주로 그리고 지표로 다시 재방출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분은 온실 기체가 흡수하고요. 일부는 대기 창 영역으로 우주로 방출된다. 첫 번째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복사 평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영역을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역이라 하면 우주 영역 그리고 지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구는 다시 대기 영역과 지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렇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지구로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이 예를 들어 100을 준다고 봅시다. 100을 방출한다고 봤을 때 100 중에 50은 지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표에 흡수되고요. 그리고 20 정도는 대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가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은 먼저 지표에 의해 반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빙하나 빙산이나 사막에 의해 지표 반사가
일어나서 5 정도가 다시 우주로 방출되고요. 그리고 25 정도가 대기에 의해 반사되어 다시 우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우주는 마이너스 70을 지구로 준 거고요. 그리고 지구의 경우 첫 번째 대기는 20 정도를 받은 거고요. 복사 에너지를. 그리고 지표는 5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지구로 들어온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우주로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역시 100을 방출합니다. 복사의 형태로. 네, 그 100 중에 우주로 바로 가는 거는 5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외선의 경우에는 대기에 온실기체에 다 흡수됩니다. 그리하여 대기가 95만큼의 흡수를 하고요. 근데 지구는 복사 형태로 열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대류와 전도 형태로도 5 정도 대기로 방출을 하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데 그 양도 한 마이너스 25. 그래서 각각 대기는 플러스 5와 플러스 25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대기도 열을 받았으니 주변으로 열을 방출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주로는 마이너스 65 정도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다시 플러스 65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80만큼을 다시 지표로 방출하게 돼서 지표는 80만큼 다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해보면 우주 입장에서는 복사 에너지를 70 정도 받게 되는 거고요. 대기 입장에서는 플러스 95, 플러스 5, 플러스 25, 그리고 각각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80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리고 지표도 복사, 대류, 전도, 수증기 만큼 잃고 대기로부터 80을 받긴 했지만 각각 숫자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형이기 때문에 얻은 만큼 잃어야 되고 잃은 만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경우 태양 복사 에너지 관점에서 우주 경우 마이너스 70을 잃었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다시 플러스 70을 획득을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관점에서 대기의 경우에는 플러스 20을 얻었지만 결국 평형을 위해서 마이너스 20만큼을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50을 얻은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마이너스 50을 잃게 되어 결국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각각의 수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100이 아닌 마이너스 120을 방출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120 중에 우주로 유입되는 양이 플러스 10이라고 치면 대기로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플러스 110이 되겠죠. 그러면 대기도 우주로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를 잃게 되느냐?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면 여기가 플러스 70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로부터 10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는 6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주로 적게 잃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표로 많이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80이 아니라 100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기는 플러스 100을 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총량들을 다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총량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은 만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구가 흡수한 양만큼 당연히 지구도 우주로 방출해야 된다.
이런 복사 평형 효과로 인해 연평균 일정 기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온실 효과인데요. 먼저 지구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진 열 에너지를 다시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가 없는 경우가 있고 대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 근처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태양 복사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가 있는 경우에 이 대기는 보통 온실기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온실기체에 의해 적외선이 차단됩니다. 온실기체가 흡수하고 다시 지표로 이 효과에 의해 지구 복사에너지 더 많이 받는 이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게 온실 효과가 되겠습니다. 지표 근처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 뿐만 아니라 대기의 재복사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 온실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 온실 효과는 좋은 효과입니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알맞은 온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 복사만 있을 경우에 지구의 온도는 마이너스 19도씨 이 정도 될 텐데요. 이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한 14도씨 정도로 따뜻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실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실기체의 종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기체의 역할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역할,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